그들은 할리우드의 아이콘이었고 영원히 빛날 것이라 생각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스타들, 인생을 영화처럼 살 운명이었던 이들. 하지만 운명은 아무리 명성, 아름다움, 부를 가졌어도 예상치 못한 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들은 각본에 짜인 장면이나 극적인 영화의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이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진 실제 비극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부터 치명적으로 변한 평범한 물건까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너무나 기이하고 섬뜩하여 아직도 미완의 이야기처럼 울려 퍼지는 죽음을 맞이한 7명의 유명 인사를 다시 조명합니다. 그녀는 할리우드 왕족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34번가의 기적으로 사랑받았으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잊을 수 없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나탈리 우드는 우아함, 재능, 그리고 미스터리를 모두 갖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1981년 그녀의 이름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 중 하나와 엮이게 됩니다. 나탈리는 남편인 배우 로버트 와그너와 친구 크리스토퍼 워켄과 함께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요트를 탔습니다. 물 위에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시신은 카탈리나 섬 근처에서 떠다니는 차에 발견되었고 잠옷, 재킷, 양말을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요트의 구명보트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우발적인 익사로 판명되었지만 의문은 결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이 어떻게 차가운 바다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탈리 우드의 삶의 막은 결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의해 찢겨져 나갔고 오직 미해결의 의문과 할리우드를 여전히 괴롭히는 침묵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아버지 브루스 리의 유산까지 짊어졌습니다. 브랜든 리는 할리우드의 차세대 위대한 액션 스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93년 그는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에 대한 어두운 영화인에서 그의 이름을 알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운명의 장난으로 브랜든은 그 영화의 개봉을 보지 못했습니다. 촬영 중 그의 캐릭터가 총에 맞는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총은 안전해야 했고 공포탄만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실수로 인해 실제 총알 파편이 총열에 박혀 있었고 이는 간과되었습니다. 공포탄이 발사되었을 때 그것은 실탄처럼 작동했습니다. 브랜든은 복부를 맞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몇 시간의 수술 끝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허구와 현실의 섬뜩한 충돌이었고 죽음을 거부하는 캐릭터를 연기하던 젊은 남자가 가짜를 위한 무기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총기 안전 규정을 영원히 변경했지만 그 상실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브랜든 리의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삶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섬뜩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영화에서 체코프 역으로 알려진 할리우드의 가장 밝은 젊은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안톤 옐친은 화면에서 조용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고 수십 년간 이어질 훌륭한 연기를 약속하는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겨우 27세의 나이에 그의 삶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짧게 끝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평온한 6월 아침, 안톤은 우편함을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프차를 가파른 진입로에 주차했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여전히 중립 기어에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차는 뒤로 굴러가 그를 벽돌 기둥에 압착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젊고 앞으로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 주차된 차처럼 평범한 것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나중에 차량의 기어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음을 밝혀냈는데 안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무의미하며 가슴 아프게도 아이러러했습니다. 스캔들이나 속도, 무모함 때문이 아니라 일상의 비극적인 뒤틀림으로 인해 침묵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난 마이클 케네디는 위대함을 타고난 듯 보였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그는 가문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매력, 에너지, 그리고 정치적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새해 전야에 그 유산은 충격적인 끝을 맞이했습니다.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마이클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눈 덮인 슬로프에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키를 타면서 무모한 축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규칙도 없이 오직 속도와 아드레날린만이 있었습니다. 39세의 마이클은 여전히 대담했고 스릴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릴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내리막길을 질주하며 공의 시선을 고정한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머리부터 나무에 부딪히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습니다. 충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쓰러져 눈 위에서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구조대는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은 불신에 잠겼습니다. 케네디는 스캔들이나 전쟁, 정치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위험한 게임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운명이 심지어 즐거운 순간에도 무자비하게 닥칠 수 있다는 또 다른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무용수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혁명가였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은 20세기 초 그녀의 나부끼는 스카프, 맨발의 우아함, 그리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전통을 거부하고 움직임을 시로 바꾸어 파리에서 뉴욕까지 관객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술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 스카프가 그녀의 충격적인 최후를 가져왔습니다. 1921년 9월의 어느 저녁, 이사도라는 프랑스 니스에서 친구와 함께 컨버터블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징적인 실크 스카프 중 하나가 자유의 리본처럼 바람에 나부끼며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자유는 치명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스카프가 자동차에 열린 바퀴와 뒤축에 얽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목을 조였고 잔인한 힘으로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목은 즉시 부러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불신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치명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잔인한 은유, 운명의 궁극적인 반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상징하게 만든 스카프가 바로 그녀의 삶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은 대담하고 극적이며 잊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무대는 거리였고 아무런 경고 없이 막이 내렸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리즈 아의 강인한 군인 역으로 가장 잘 알려진 수십 년 경력에 존경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환상 특급 더 무비 촬영 중 빅모로의 삶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촬영장 사고 중 하나로 끝났습니다. 그 장면은 극적이지만 안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모로는 두 명의 아역 배우와 함께 헬리콥터가 바로 위에서 맴도는 구조 시퀀스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특수효과 폭발이 터졌고 헬리콥터는 통제력을 잃고 회전했습니다. 몇 초 만에 헬리콥터는 배우들 위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회전하는 날개는 모루와 아이들을 잔인한 힘으로 강타하여 3명 모두 즉사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눈앞에서 허구가 실제 비극이 되는 것을 충격에 얼어붙은 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고는 소송, 조사, 그리고 영화 촬영장, 안전 규정의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빅모로는 할리우드의 경각심을 일가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기는 결코 실제가 될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영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화 세트장에서도 삶은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의 딸이자 연기 가문의 일원이었고 무대와 스크린에서 그녀의 따뜻함으로 존경받는 재능 있는 연기자였습니다. 리암 니슨과 결혼한 나타샤 리처드슨은 깊이 있는 경력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모두 가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전 9년, 그녀의 삶은 처음에는 사소한 사고에 불과해 보였던 일 후에 끝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초보 스키 강습을 받던 중 나타샤는 가볍게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일어섰고 모두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으며 심지어 의료 처치도 거절했습니다.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두통이 시작되었고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의사들은 곧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외상성 뇌에 손상을 입었고 숨겨진 경마구의 혈종이 그녀의 두개골 내부에서 조용히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겨우 45세의 나이에 나타샤는 사망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슬로프에서의 웃음이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침묵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아무리 작은 낙상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슴 아픈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할리우드에게 그것은 너무나 빨리 찾아온 상실이었습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이 이야기들은 삶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스타들은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스캔들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기이한 사고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라진 나탈리 우드부터 소품 총에 맞아 쓰러진 브랜든 리, 나타샤 리처드슨의 비극적인 낙상까지 각 이야기는 섬뜩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운명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상실들을 그토록 섬뜩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들이 얼마나 평범했는지 때문일 것입니다. 스카프, 자동차, 스키 슬로프. 마지막 장이 된 단순한 순간들. 그리고 그들의 끝은 갑작스러웠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영화, 음악, 예술, 그리고 그들이 남긴 기억들을 통해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인상 깊었다면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할리우드 비극을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은 현실이 우리를 위해 쓰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